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청약을 시작하는 Y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담았습니다. 공모가는 9,000원, 고민할 필요 없다. 사례가 보여주는 큰 장점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입니다. 언제나처럼 회사의 상황을 잘 알려면 매출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Y랩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은 웹툰 제작입니다. 웹툰 제작 다음으로는 영상 제작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매출 분야도 웹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Y랩의 매출은 웹툰과 영상 제작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을 수출과 내수로 나뉘어서 살펴보면 Y랩의 매출은 대부분 내수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0.84%밖에 되지 않기에 거의 모든 매출이 내수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랩에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웹툰 제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도 반도체나 2차전지처럼 공정을 통해서 개발이 됩니다. 먼저 어떤 웹툰을 그리게 될지 기획을 하고 이 기획을 바탕으로 콘티를 짭니다. 대충 그려진 캐릭터를 좀 더 구체화하는 스케치 과정을 거친 후 실제 그림으로 그려지는 펜터치 과정, 이후 색을 입히는 채색 과정을 거쳐 웹툰이 완성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모든 과정을 작가가 혼자 하는 단독 창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CP사 소속 작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CP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즉 컨텐츠를 공급하는 회사의 약자입니다. 웹툰 CP는 웹툰 권리를 자체 보유하거나 혹은 대행하여 네이버 웹툰 등의 유통을 하는 주체가 됩니다. Y랩이 바로 웹툰 CP입니다. 웹툰 컨텐츠의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제작 부분도 산업화되면서 웹툰 제작 과정이 분업화, 체계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가 혼자서 글, 그림을 다 그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글, 그림, 데생, 채색, 배경 등 모든 작업이 분업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Y랩은 Y랩 임직원이 기획을 하고 직접 웹툰을 만들어서 Y랩이 저작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웹툰이 19종이 있습니다. Y랩은 저작권을 직접 보유한 웹툰이 많은 것이 장점입니다. Y랩의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웹툰 플랫폼 N사, 드라마 제작사 S사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Y랩의 매출 1위 웹툰 플랫폼 N사는 바로 네이버 웹툰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국내 이용자 사용 서비스 조사 결과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플랫폼입니다. 네이버 웹툰과는 마스터 콘텐츠 제공자 계약이 매년 자동 갱신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과는 드라마 관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Y랩이 공급하고 있는 웹툰은 전체 30종에 달하지만 소수의 인기 작품에서 매출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Y랩이 네이버 웹툰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작품의 인기 순위를 알아보면 월요일에 연재되었던 참교육이 1위,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연재되었던 한림체육관, 현실캐스트, 죽지 않으려면이 2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연재 웹툰인 스터디그룹도 3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Y랩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웹툰은 바로 참교육입니다. 참교육은 네이버 웹툰을 통해 2020년부터 연재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교권을 지키기 위해 교권보호국 소속 나와진의 참교육이 시작된다. 선생님과 관련된 웹툰으로 보이는데 상세 소개를 보면 생각보다 조금 폭력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교육의 연재 당시 평점을 확인해 보면 9.5 이상의 높은 평점을 기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교육은 현재 휴재 중이고 하반기에 다시 연재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기가 많았던 한림체육관, 현실캐스트, 죽지 않으려면, 스터디그룹의 웹툰을 살펴보면 모두 학교 폭력, 일진, 학교 괴롭힘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터디그룹이라고 해서 공부와 관련된 것인가? 살짝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악의 깡패 속을 유성공고, 교내 유일의 스터디그룹에서 벌어지는 피 튀기는 생존기라고 합니다. Y랩의 인기 웹툰들은 결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네이버 웹툰은 우리 집에 곰이 이사 왔다라는 웹툰인데요. 이런 웹툰처럼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웹툰이 없는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Y랩이 서비스하는 매출 중 인기 웹툰 5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7.49%나 됩니다.
인기가 높은 몇몇 작품의 인기가 떨어지거나 복귀 예정인 웹툰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매출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상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의 영상 제작은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상 제작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웹툰을 통해 서비스되었던 아일랜드를 영상화한 적이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국내 OTT인 티빙에 독점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아일랜드의 평점은 5점 만점에 2.5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의 난개인 코멘트 중 티빙이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니겠지? 아니었다. 휴 익절이다라고 안심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Y랩의 아일랜드는 이처럼 평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영상으로 제작될 웹툰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터디그룹이 올해 3분기에 촬영을 개시하여 2024년 방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Y랩의 웹툰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참교육은 2023년 4분기 촬영을 개시하여 2024년 방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영상들이 방영이 되고 큰 인기를 끈다면 주가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현재까지 적자인 상황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은 웹툰을 직접 제작하거나 권리를 부여받아 네이버 웹툰 같은 플랫폼에 유통을 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등의 웹툰 기반 영상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선정된 최종 유사 기업은 DNC 미디어, 스튜디오 드래곤, 하마 네트워크스입니다. 3개 회사의 펄을 평균한 30.7이 Y랩의 가치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30.7은 매우 높은 퍼 수치이지만 2025년 미래의 추정 순이익이기에 적용포가 높은 것보다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Y랩은 2025년 94억 1,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작년인 2022년 매출이 298억 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3.27배가 늘어난 974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상세의 추정 순이익을 살펴보면 웹툰 제작도 크게 늘어나고 영상 제작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13개의 영상 작품을 만들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매출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추정 순이익을 기반하여 1,470원의 가치를 구하였는데 확정된 공모가는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은 9,000원이기에 공모가는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은 7월 10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7월 11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환불은 2일 뒤인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환불일이 2일인 점은 장점입니다. Y랩은 센서뷰와 SK증권 제9호 스펙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사실 예전대로라면 일반 공모주 청약과 스펙 청약이 겹친다고 했을 때 스펙이 관심을 받기는 어려웠지만 최근 상장한 교보 14호 스펙의 큰 상승으로 인해 일반 공모주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청약 일정이 겹치는 센서뷰와 상장 일정이 다릅니다. 현재까지는 단독 상장 예정이지만 SK증권 제9호 스펙의 상장일이 나와봐야 정말 단독 상장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달리 스펙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상황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7,000원에서 8,000원이었지만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8,000원을 12.5% 초과한 9,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수혜측에 1942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1821.64대 1의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혜측 경쟁률을 비교해보면 Y랩은 CQ샘, 필에너지, 세아 메카닉스보다 높고 BCNC, 4x4보다 조금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OSP 외의 청약 경쟁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Y랩의 경쟁률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혜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8.65%입니다. 상단이 1.25%이고 하단과 하단 미만에 단 한 건의 분포만 있습니다.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8,000원을 초과한 9,00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상세히 공개한 수요 예측 분포에 따르면 9,000원 초과가 96.13%입니다. 공모가가 상향된 점은 아쉽지만 수요 예측 분포를 보면 양호한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건수 기준 14.11%, 수량 기준 14.72%입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을 수량 기준 그래프로 나타내면 6개월이 3.32%, 3개월이 4.29%, 1개월이 가장 많은 5.49%, 15일이 1.63%입니다. 단기인 1개월 15일보다 조금이라도 6개월 3개월이 더 많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비교해보면 Y랩은 평균 10.3%보다 높고 CQ센, 레이저셀, 저스템보다 높습니다. 아온칩스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Y랩의 의무보유 확약은 괜찮은 수준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Y랩은 경쟁률은 매우 높고 의무보유 확약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로만 놓고 보면 Y랩처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이 높았던 청약들은 상장일 모두 공모가를 상회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에 3%가 배정되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는 25%가 배정되었고 금액으로는 약 68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이 75만 주이기에 균등배정 주의수는 그 절반인 37만 5천 주입니다. 최근 공모주의 성과가 좋아지면서 청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알맥의 경우 37만 2,820명이 청약하였습니다. 만약 Y랩의 청약에 알맥 정도의 청약이 몰린다고 가정하면 한 주나 수천만 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Y랩의 청약은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제휴은행 개설 혹은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시면 청약 기간 중에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 있고 프라임 등급 이상이시면 청약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가장 낮은 단위인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12,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2,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5,400만 원입니다. 준우대, 우대, 최고우대 등급은 더 많은 주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30주입니다. 30주의 청약 증거금은 13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은 공모가 9,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425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303만 주가 있습니다. Y랩의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37.53%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535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해보면 유통 가능 비율은 32.51%까지 낮아지고 금액은 463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제외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59.18%, 일반 청약자가 10.21%, 기관 투자자가 30.62%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절반이 넘는 59.18%인 점이 부담스럽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254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들과 펄 어비스와 같은 일반 회사, 일부 개인들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단가를 살펴보면 2018년까지 투자한 투자자들의 단가가 32만 5천 원에서 55만 원으로 나옵니다. 공모가에 비해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이후 14대 1의 무상증자를 했고 액면 분할까지 10배를 하였기에 이를 모두 반영한 투자자들의 단가는 2,321원에서 3,929원이 됩니다. 공모가 9,000원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2020년 이후 투자자들의 단가를 추가로 살펴보면 더 낮은 750원에서 2,500원까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의 평단가가
매우 낮은 것이 제일 큰 단점입니다.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일로부터 1년 의무 보유가 있기에 상장 직후 출하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Y랩의 의무 보유 확약 전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한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S바이오 메딕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거의 비슷하고 스코넥 나노팀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들과만 비교를 해보면 Y랩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조금 많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Y랩의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은 이번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100%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은 웹툰을 직접 제작하거나 권리를 부여받아 네이버 웹툰 같은 플랫폼에 유통을 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등의 웹툰 기반 영상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고 상장에 기존 주주 물량이 많은 것은 단점이지만 수혜측이 좋고 최근 분위기를 본다면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Y랩의 2대 주주는 네이버 웹툰입니다. 지난 2022년 상장했던 오브제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였습니다. 오브제는 낮은 수혜측 결과에 비해 상당히 좋은 상장일 성적을 내었고 이후에도 놀라운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보면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였다는 점과 AI 관련주로 엮인 점이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대세일 때 상장했던 자이언트 스텝은 네이버가 3대 주주였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상장일 좋은 성적을 내었지만 이후 더 놀라운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네이버와 네이버 계열사였던 종목들의 상장일 및 상장일 이후 성적이 좋은 점은 Y랩에게도 좋은 결과를 불러올 것 같습니다. Y랩의 상장일 상한가는 36,000원이고 하한가는 5,400원입니다. 아직까지 SK증권 제9호 스펙에 상장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Y랩과 SK증권 제9호 스펙의 상장이 겹치지 않는다면 안심하고 청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